애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꿈이 뭐예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시 아세요?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지금은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왜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초등학생이 우리가 사실 우리 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지만 우리 때 얘기 다시 할게요. 우리 어렸을 때 꿈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대통령이요. 간호사요. 의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그 되게 중요한 가치 기준이 뭐로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유튜버 될 거예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그거 애가 뭘 알아가지고 뭐 유튜버 되겠다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도 돈돈거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돼. 네 뭐 그래야지 내가 괜찮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에 썰전인가를 봤더니 거기에서 외국에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잣집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사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친대요. 그래서 영유아 시기부터 이제 사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뭐 스페인어, 뭐 중국어, 뭐 이런 외국인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냥 말귀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외국어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원 아이한테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얘는 그 경제지를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앞으로 커서 관리해야 될 그 자산이 얼만데 얘가 왜 그 국제 유가의 동향을 모르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 대한 경제 교육까지 이제 철저히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줄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줄 거 없으면 얘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있게끔도 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의 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방향이 돈이어야 하는가? 돈 많이 벌면 무슨 짓이든지 할래? 그거 부모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가르쳐도 누가 가르칠까요? 누가 가르칠까요? TV가 가르쳐요. TV가 가르치고 미디어가 가르치고 스마트폰이 가르쳐요. 그래서 4살부터 6살 때까지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0세부터 3세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정말 되게 필요하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 스마트폰을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발달을 안 해요. 뇌 자체가 발달 안 돼. 제가 생애에 걸쳐서 2번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0세부터 3세 청소년기, 사춘기. 이 두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시기가 왜 가장 중요하냐? 뇌가 이 어렸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자라서 평생 살 수 있는 이 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0세에서부터 3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청소년기 시절은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독립하기 위해서 뇌가 다시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 시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2번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0세부터 3세에서 스마트폰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뇌가 안 자라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뇌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 4세부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의 의미는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물론 4세부터도 계속해서 뇌가 많이 자라는 건 맞지만 4세부터 6세까지의 스마트폰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뇌가 나쁘게 자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의 인품이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가치 기준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미디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그냥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걸 우리 사회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접 경험. 그 간접 경험을 애들은 뭘 통해서 배우냐면 대부분 만화, TV, 그 토마스와 아이들인가요? 그거하고 이런 거, 뽀로로 이런 거를 통해서 얘네들은 사회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만화라서 별 문제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내용하고 치카치카하는 내용도 알려주고 막 똥 싸는 것도 알려주고 막 독립하는 거 알려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교육 효과가 예를 들어서 10%라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 부작용 있죠. 이 부작용이 90%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현란한 이 미디어, 이 애니메이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아이들 뽀로로 맞추라고 아세요? 애들 치과 갔을 때 뽀로로 틀어주면 안 울잖아요. 그걸 뽀로로 맞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TV를 보느라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멎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멎어 있는 거예요. 내 활동이 우리가 막 네이버에 막 뭐라고 하죠? 네이버 주니어 같은 거 보면 이걸로 뇌 교육이 돼서 막 이게 발달을 하는 것 같아 보이죠? 발달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이 오감 활용해 가서 노는 거, 그리고 책도 이런 종이 넘겨서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거든요. 뭐 책을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주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 아주 최악의 선택이냐면 요즘은 그 미디어가 너무 발달했어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융합소프트웨어학과에서 강의를 합니다. 융합소프트웨어학과가 뭐냐면 4차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디어 이런 거 관련한 기술과 관련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기술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전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아요. 막 VR 막 이렇게 딱 쓰기만 하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대체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뇌가 잘할 부분이 어떻게 되죠? 굳이 그 분야를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쇠퇴해요. 그 말 그대로 쇠퇴를 해버려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요즘에 만화나 동화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잘 나와 있냐면 동화를 읽어주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거기서 말도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막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텍스트가 막 흘러나와요. 그렇다면 이 책, 우리가 맨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책 많이 읽게끔 시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바일이나 이 태블릿 PC를 본 책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요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아주 필요 없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이를 받아서 넘기는 책이에요. 이 우리의 뇌가 좌뇌하고 우뇌가 동시에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3세 전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4세부터는요 어느 시기에는 좌뇌가 발달했다가 어느 시기에는 우뇌가 발달했다가 이런 시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4세부터는요 아마 우뇌가 먼저 발달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는 얘가 우뇌가 역할 뭐죠? 우뇌 역할 상상력, 그쵸? 창의력,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뇌는요 시각화 능력이에요. 시각화 능력이에요. 좌뇌는 뭐예요?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에요. 책을 글로써 읽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좌뇌 발달되겠죠. 근데 이 좌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읽으면서 얘가 만약에 의자면 의자라는 것을 단어를 읽으면 바로 우뇌에서 의자가 떠올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그 과정 자체가 좌뇌하고 우뇌를 같이 동시에 발달을 시키면서 이 교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친구들은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과정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막 토론형 그런 과제 받아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 대신 해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막 초등학교 딱 애들 들어가자마자 애들 학교 과제 막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과제를 안 해줄 수 없어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다 변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지 애들은 다 지들이 배우던 방식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만 내요. 근데 엄마가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 방식들이 대부분 뭐가 깔려있냐면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지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우뇌를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발달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키지 않으면 초등학교 때 적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얘가 그 과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과제를 누가 대신해요? 엄마가 대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미디어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인성적으로는 어떨까요? 인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아이들에서 보면 그 재미 요소가 너무 칭찬해, 잘했어, 네가 최고야 막 이렇게 너무 선한 내용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재밌죠? 원래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재밌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도요, 뭔가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나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나 갈등 요소가 들어가야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화를 볼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폭력적인지 혹은 이걸 통해서 얘가 배우게 됐을 때 얘가 옳은 걸 배우는 건지 그른 걸 배우는 건지에 대한 필터를 엄마 아빠가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폭력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막 토마스가 가다가 뭐 부딪혀가지고 갔는데 네가 잘못했어, 만약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나가는 토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도 그거에 대해서 그 필터링이 안 돼 있는데 애들은 알겠습니까? 애들이랑 같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렇게 예를 들어서 갈등에 대해서 싸웠을 때 네가 만약에 그 상대방을 비난하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 만화를 보면서 이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 이게 초등학교의 지금 그 교육의 방식입니다. 이게 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TV를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야 되고, 애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이런 질문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 필터 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토마스가 막 가다가 전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이거 가만히 보면요, 장난감 갖고 놀다가 보면 애가 장난감 막 때리는 거 보실 거예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하시죠? 왜? 장난감이니까. 근데 거기에도 윤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장난감을 왜 때리고 있어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너 이거 왜 때리고 있니? 얘 토마스가요,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얘가 나쁜 짓을 해서 때리고 있어요. 그래? 그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얘를 때리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그러면 애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때리다가 때리면 안 되는 건가?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 부수면 안 되는 건가? 처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알려줄게. 이럴 때는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메시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부모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죠.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애니메이션을 볼 때도 그런 작업이 있어야 돼요.